알코올성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 우리 몸에는 똑같은 거라 이게. 그러니까 콜라가 제로 콜라나 슈거 콜라나 당분은 똑같은 거야. 칼로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게 쌓이는 칼로리냐 아니냐야. 그리고 절대 간장약이라든지 이런 걸 먹어서 간을 보호할 생각 말어. 지방간이 안 되게 하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만 안 쓰면 되거든. 우리가 장작을 떼도 그게 타지를 않는 거나 같아. 아궁이에다가 두세 개만 집어넣으면 잘 탈 거 아니야.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냥 한 보따리 집어넣는 거야. 아궁이에다가. 그럼 잘 타 안 타? 꺼지지. 그러니까 좋은 거를 많이 먹을수록 해로운 거야. 먹는 거에 역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증요법으로 간이 나쁜 사람은 간을 먹고 위장이 약한 사람은 곱창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아니 간이 약하면 지방이 안 생기게 해야지 싶습니다. 엉뚱하게 왜 고음에 쓸개를 갖다 먹냔 말이야. 고음이 보면 웃기는 소리 아니야 이거. 고음이 그런 간이 나쁘면 사람 쓸개 갖다 먹어? 유명한 작가들이 글을 쓰면서 쓰다가 보면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손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나는 책이 10여 권 써봤지만 딱 한 번 느꼈어. 산속에서. 이게 써지더라니까. 이게 일부러 하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아직 못했지만은 어떤 파동 에너지들이 존재한다고 그 진동이.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알아야 돼. 나한테 입력되어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밤 10시에 전화 오는 사람이 있는 거야. 배가 아파서 배가 꽉 막혀가지고 꼼짝 못해 죽으려고 그런다. 마치 코로나 때문에. 내가 119를 불러라 그랬더니 119가 안 온다고 해, 이거. 그게 죽겠는데 어떡했냐고. 그래서 먼저 손끝을 따라. 근데 그 사람이 그 전에 배가 아프니까 소화제를 먹었는데 30알을 먹었대. 이건 상상이 안 가. 30알을 먹었대. 야, 어떻게 미련하게 30개씩 먹냐 그랬더니 처음에 3개 먹었대. 그래도 여전히 아프더래. 그래서 또 3개 먹었대. 먹다 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30알을 먹은 거야, 소화제를. 아프라는 배는 안 났고 그냥 더 아픈 게 얹힌 거지. 그래서 밤 10시에 벼랑간 배가 아팠냐 했더니 저녁 잘 먹었대. 저녁 잘 먹었는데 전화를 받았대. 자기가 돼지 끝까지 다 털어가지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 투자를 했는데 이놈이 사기꾼으로 구속되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배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까짓 거 그러면서 소화제를 3알 해가지고 30알을 먹은 거야. 근데 더 아파 죽겠으니까 나보고 어떻게 쓰면 좋겠냐. 방법이 없냐. 그래서 마침 그 옆에 아들이 있길래 아들 보고 손끝을 따라. 근데 이 손끝을 따도 이게 피가 안 나와. 손끝 10끝을 따라 그랬더니 피가 안 나온다. 그럼 이번에는 발끝을 따라. 발끝 10개를 또 땄어. 또 피가 안 나와. 다시 손끝을 10개를 따고 짜라. 그때 조금씩 나오다 시꺼매져가지고 안 나와. 발가락 또 다시 한 번 더 찔러가지고 좀 짜라. 한 3번 하니까 손끝 발끝에서 피가 나오면서 푸 하고 숨을 쉬는 거야. 그렇게 된 거를 관격이니 급체라든지 했는데 관격이나 급체는 어떤 물질이 얹힌 게 아니야. 기가 얹힌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를 먹어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일종의 파동 에너지가 막혀 있는 거라고. 그걸 기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막혀 있을 때 각자 알아야 될 게 옛날에 할머니들이 다 한 게 있어. 사관을 자극을 하고 발끝에 있는 태충을 자극하고 중안이라고 해서 명치하고 배꼽 사이를 칵 누르면 기가 열리면서 죽을 것 같은 게 푹 하고 숨이 쉬어지면서 기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기라는 개념을 이렇게 단순하게 기가 뭔가 있는데 철저하게 규명은 안 돼 있는 거야. 기 얘기를 하면은 좀 이상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손끝 발끝 따는 것부터 얘기하는 거거든. 발끝치기 한 것도 기운 순환인 거라.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라 그랬지만은 그런 걸 해가지고 하체 쪽으로 기운 순환이.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되면 허리 디스크도 낫고 목 디스크도 낫거든.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기운 순환이 되면서 입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잘못된 게 파동에 의해서 전체적인 순환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되려면 음식 먹는 것도 제대로 되지만 기운 순환도 그렇게 잘 시켜야 돼. 하루 종일 걷는다고 해서 아픈 사람들은 해결이 안 나. 힘만 더 빠지고. 발끝치기라든지 상모 돌리기의 개념을 정확하게 혈관도 움직이지만 기도 움직인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알고서 해주면 훨씬 그 사람들이 나아져. 나한테 왔던 사람들이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기운순환도 하고 혈액순환도 한다. 그리고 숭늉을 먹어가지고 항산화 물질을 해가지고 몸에 나쁜 물질들을 없애고 이러면 저절로 낫는 거거든. 그래서 그동안 간에서 해독시키지라고 힘들어하던 약을 안 먹고 요양병원에서 나와서 허허거리고 웃는 사람
사람이 많다고. 나오는 비방이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단순한 데 있는 거. 기운순환, 혈액순환, 항산화 물질을 집어넣는 거거든. 현대인들이 간에 지방이 많은 거야. 간에 지방이 많은 게 시간이 지나면 간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쓸데없는 게 아무리 좋은 것도 많으면 쓰레기라고. 에너지로 바뀌어야 될 텐데 집구석에서 생각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면 쓰레기가 돼가지고 에너지로 전환돼야 될 저장품이 염증을 일으키고 그게 더 많아지면은 죽어가지고 섬유화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간염 상태가 되면 우리가 장작을 떼도 그게 타지를 않는 거나 같아. 그러니까 장작을 조금만 떼면 되는데 아궁이에다 두세 개만 집어넣으면 잘 탈 거 아니야.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냥 한 보따리 집어넣는 거야. 아궁이에다가. 그럼 잘 타, 안 타? 꺼지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궁이에다가 필요 이상의 장작을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꺼트리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를 많이 먹을수록 해로운 거야. 먹는 거에 역설이지. 그러니까 장작 잘 때는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나무 살살 젖은 장작 가지고도 불만 잘 때 이거 시원치 않은 놈은 빼짝 많은 참나무 장작을 잔뜩 집어넣고도 그냥 연기만 쾅쾅 나게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장작 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러려면 대사질환의 기초가 어떤 거를 안 먹느냐야. 현대인들은 술 먹으면 알코올성 지방간, 술을 안 먹으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뭐 알코올 만드는 것도 과일을 발효시켜서 술 만드는 거나 그냥 과일 몸속에 집어넣어서 몸속에서 발효해가지고 간에 잠기는 거나 똑같잖아. 그게 그거지.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가 겉보기로만 차이를 두는 거야. 알코올성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 우리 몸에는 똑같은 거라 이게.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자꾸만 탄수화물을 발효시켜가지고 간에 쌓아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콜라가 뭐 제로 콜라나 슈거 콜라나 당분은 똑같은 거야. 칼로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제로 칼로리라도 일정한 당분이 들어가면 그게 간에 축적이 되는 거라. 제로 칼로리.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야. 그게 쌓이는 칼로리냐 아니냐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수 영양소가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수렵채지 시대에는 가릴 필요가 없어. 근데 지금처럼 농경사회라는 건 뭐냐면 그냥 탄수화물을 무제한 공급시키는 게 농경사회 산업사회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수 옵션은 단백질하고 지방질이야. 이게 없으면 사람이 죽어. 세포가 뭐야? 단백질 아니야. 탄수화물이 없으면 살아. 그런데 우리가 없어도 사는 거를 어떤 형체든지 많이 집어넣는 거야. 매일 술 먹잖아. 그 탄수화물 집어넣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필수 옵션인 지방질, 단백질을 먹고 선택 옵션인 탄수화물은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 술 취한 놈이랑 똑같아. 먹는 거 자체가 그냥 음식이다. 이름만 바꿔가지고 감미료니 뭐니 해가지고 그래서 의사들이 한약이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간에 나쁘다고 하는 게 뭔지 이해가 가지. 봐봐. 무슨 건강식품 보면 농축된 게 무지하게 달어. 그럼 그거 똑같잖아. 술 먹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리고 간에가 누적이 된다고. 그 의사들이야 뭐 좀 한약이 미워서 그랬겠어. 농축된 무지하게 단 식품들을 먹은 사람들을 보니까 걔들은 그냥 한약이라고 부르니까 간이 다 나빠지잖아.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농축된 단 물질들은 일단 피해야지. 남태평양이 그렇게 공기 좋고 물 좋고 스트레스 전혀 없는데도 얘들이 한 30이 되면은 살이 엄청 찌는 거야. 그 열대 과일 때문에 그래. 그게 지방이라고. 그게 지방으로 변해가지고 간에 축적이 되고 혈관에 축적이 돼서 살이 되는 거라.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딴 거에 공급 없이 하루 종일 움직였을 때는 아마 그렇게 살찌지를 않았을 거야. 근데 외부에서 먹을 것 좀 더 주고 하고 먹던 과일은 그대로 먹으니까 그 과일 자체가 그대로 지방으로 돼가지고 비만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경사회의 산업사회의 비극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렵 채취할 때는 하루 종일 아무 데나 다니면서 동물도 먹고 식물도 다양한 식물을 먹었잖아. 동물도 다양한 동물을 잡아먹고 그리고 쌓아놓고 있는 게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일적으로 농경사회가 돼서 탄수화물만 상당히 많은 양을 그걸 취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질병이 나온 거지. 그게 산업사회가 되면서 만들어진 탄수화물 갖다 또 가공을 해가지고 더 몸에 나쁘게 만들고 가공을 해가지고 농축을 시킨 건 더 많이 먹게 된 거야. 우리가 고로쇠물 자체는 좋은데 고로쇠 박달물 가지고 농토해가지고 올리고 다니고 이런 걸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게 몸에 역효과를 이렇게 치는 거지.
간은 간단해. 무슨 간장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지방만 안 끼게 하면 간은 튼튼한 거거든. 근데 몇 가지 간장약을 먹어. 또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근본 원인을 찾으면 되잖아. 지방이 안 끼는 거. 탄수화물. 술도 조금씩 먹으면 괜찮지, 그치? 많이 안 먹고. 그것도 많이 먹으면 마찬가지로 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을 생각해서 괜히 비누, 샴푸 이런 거 많이 쓰지 말고 우리가 깨끗하게 샤워만 해도 피부가 깨끗한 거라고. 지금도 난 저 비누 같은 걸 안 쓰거든.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막 근데 기름 끼고 그냥 물칠해도 돼. 찐득찐득하지 않아? 아니 그렇지 않아. 그건 자기 느낌이야. 이 피부도 자꾸 비누질을 하면 자꾸 끈적끈적해져. 뭔가 자꾸 몸도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그걸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김용기 장로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비누칠 한 번 하기 운동부터 올려서 비누칠을 막 이렇게 하잖아. 딱 한 번만 해도 충분해. 비누칠을 10분의 1이나 20분을만 해도 충분한데 30년 전에 김용기 장로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제일 먼저 벌질이 비누칠 한 번만 하는 게 더 좋다고 그걸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려면 샴푸, 그리스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10분의 1만 쓰면 충분해. 그걸 만들 때는 따질 거 없이 안 쓰는 게 제일 좋고 쓰게 되면 자기가 끈끈하면은 10분의 1로 줄이면 된다고. 똑같이 제3의 폐기물인 약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10분의 1쯤 줄여. 그리고 절대 간장약이라든지 이런 걸 먹어서 간을 보호할 생각 말어. 지방간이 안 되게 하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만 안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대증요법으로 녹용이니 사약이니 이딴 거 먹잖아. 녹용이 뭐냐 하면 간이 나쁜 사람은 간을 먹고 위장이 약한 사람은 곱창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간이 나쁘는데 쓸개를 먹는다고 될 것 같아? 지방이 굳어져 있는데 간을 먹어서 간부 이식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웅담을 먹는다고 해서 간에 있는 지방이 녹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 사람들이 무슨 나무에 달린 겨우살이 같은 거, 뽕나무 겨우살이, 무슨 참나무 겨우살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얘들이 그 나무의 암 같은 거야. 거기에 기생한 암이니까 동양 쪽에서 특히 일본 애들이 암은 암으로 대체한다 그래가지고 겨우살이들을 쓰는 거거든. 유럽 애들은 그걸 어느 때 쓰냐면 크리스마스 추리로만 써. 그러니까 우리가 저 유명한 버섯들이 많잖아. 버섯도 나무에 기생하는 균이라고, 혹이라고, 암이라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냥 무슨 버섯이 좋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버섯도 지네들 데려다가 뭐 암에 좋다는 버섯으로 만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그게 저 대증요법의 전형적인 사례지. 간이 약하면 지방이 안 생기게 해야지 무슨. 대중들이 좀 그걸 듣고 그냥 간이니까 간이니까 간 먹기. 근데 대중들이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상술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붙여놓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럴듯하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 간은 지방이 되게 해서 생긴 병이니까 지방이 안 생기게 하면 되는데 왜 엉뚱하게 왜 고음에 쓸개를 갖다 먹냔 말이야. 고음이 보면 웃기는 소리 아니야 이거. 그 고음이 그런 간이 나쁘면 사람 쓸개 갖다 먹어? 그렇게 단순한 거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키모들이 항상 배고픈 사람들 아니야. 걔들이 녹용을 안 먹어요. 그 배고픈 애들이 왜 이렇게 안 먹겠어? 먹어봤자니까 그렇지. 그놈들은 술록에 똥은 먹어. 왜 먹냐 하면 똥 속에 이끼들이 들어있잖아. 그걸 끓여가지고 술록에 똥이래 봤자 전부 풀이니까 이끼를 해서 탄수화물 공급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상해. 본토배기들은 사슴의 똥을 먹고 멀리 떨어진 사람은 걔들이 내버리는 뿔따구들을 먹고 그래서 배설물 중에서 제일 비싸게 용연항이라는 거 아니야. 고래의 배설물이 고래가 덩어리가 크니까 그냥 배설물도 클 거 아니야. 그게 바다에 둥둥 떠다니면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발효가 되면서 묘한 향이나 청나라 황제는 그걸 최고의 음식으로 쳤어.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포르투갈 애들이 항해 시대에 상인들도 많고 하니까 황제가 좋아하니까 용연항 잔뜩 갖다가 주고 마카오 빌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묘한 배설물을 가지고 황제가 좋아하니까 또 그 향을 몸에 차고 있으면 이제 궁녀들은 남자들이 막 따라온대. 그러니까 걔들도 기를 쓰고 하는 거고.
산속에서 이제 황정계라고 한약방에서 12월이 가면 있는데 토박집에서 지내다가 아침에 간단하게 먹는 동 마는 동고 내려와서 중간에 용소 폭발하는 데서 세수 겸 수영을 하는 거거든. 물이 하도 깨끗하니까 수영을 하면서 그 물을 먹어도 돼. 근데 물이 깨끗하면 우리가 비누라든지 샴푸라든지 이런 걸 물한테 미안해서 안 쓰게 돼. 쓸 일이 없다고. 물이 좀 지저분해야지 비누도 쓰지. 계곡에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거기 가서 비누질 할 마음 안 난다고. 저절로 안 나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목욕감 세수를 하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집에 갈 때도 하고 맨날 그러다가 도시에 와서 목욕탕에 가면 전부 때 미는 사람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나도 때를 안 밀어봤더니 좀 궁금할 거 아니야. 나도 때를 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목욕탕 자주 가니까 때 미는 사람하고도 안면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도 좀 매상도 올려주려니까 나도 좀 때 좀 밀어줘라.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시뻘개지고 씩씩거려. 때 미는 사람들은 세신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때가 나와야지 자존감이 만족이 돼. 때가 안 나오면 기분 나쁜 거야. 거기다가 피부는 하도 두껍고 세가지고 그냥 아무리 밀려 때는 안 나오고 피부는 껐덕떠고 보통 놈은 조금 세게 밀면 아야 그래서 살살 해서 하는데 이건 지가 아무리 씩씩거리고 밀어도 나는 피부가 껐덕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래. 아니야 돈 안 받을 테니 어떻게 이런 피부가 됐어요 물어봐. 돈 줄 테니 왜인지 물어봐라. 무슨 놈의 피부가 때는 하나도 안 나고 피부가 두껍대.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걱정이 돼가지고 비누도 쓰고 샴푸도 쓰고 린스도 쓰고 끝나면 로션도 다 나는 로션이고 샴푸고 비누고 하나도 안 썼거든. 한 10여 년 동안 그랬다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걸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강박증이 있는 거야. 뭔가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먹는 거야. 우리나라 진짜 산골은 고기 구경을 못했어. 쌀밥을 먹은 것도 70년대, 80년대인데 고기는 산토끼를 잡아먹든지 개구리 잡아먹든지 뱀도 잡아서 먹어봤자 배부르지 않으니까 팔아먹고. 근데 이 산토끼라는 게 눈이 와야 잡혀. 왜냐하면 산토끼가 가던 길로만 다니거든. 그 산토끼 발자국을 쭉 따라서 거기다 옥루를 설치하면은 요놈들이 갔다 오면서 거기에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끓여 먹는데 산토끼하고 집토끼하고 차이가 무지하게나. 산토끼는 뼈가 단단해서 먹을 수가 없어. 집토끼는 우두두둑 잘라 먹는데 산토끼는 아무리 이가 강한 사람도 잘라 먹질 못해. 그래서 산토끼를 잘 먹으려면 오랫동안 과서 국물을 내야 돼. 그래야지 산토끼 진짜 맛이 나지. 그리고 저 개구리라는 게 산골에 있는 개구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개구리가 아니고 산개구리야. 산에서 지내다가 겨울잠을 자게 되면 개구리는 땅을 못 파잖아. 그러니까 이놈들이 계곡 물속 깊이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겨울잠을 자는 걸 부셔가지고 캐먹는 거야. 주먹만한 건데 그런 거 한두 개 먹으면 충분히 단백질 보충이 되고 기운이 난다고. 딴 거보다도. 꽁치는 지금 유명한 양수발전소의 조침용으로 해서 혈리로 해서 오는 길을 꽁치길이라 그러고 옛날에는 바다에서 꽁치를 내륙까지 지고 오기가 무지하게 어려웠어. 안동 고등어라는 거는 바닷가에서 잡은 거를 고갯길 넘어서 안동까지 하루면 넘어오니까 넘어오면 상하니까 넘어와서 간으로 해가지고 안동에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안동 고등어가 유명한 거든. 근데 안동만 해도 바닷가에서 가까운 거라 아주 내륙에서는 바다에서 자발을 만들어가지고 꽁치를 가지고 다녀. 근데 그 당시에는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보통 가정에서 뭐 토끼 잡아 먹을 수도 있고 개구리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꽁치나 고등어 한 마리면은 엄청난 이 단백질 원이 되거든. 꽁치 한 마리만 가지면은 엄청난 보답이 오고 그랬다고. 그래서 고등어 꽁치 보부상들이 아주 큰 소리를 쳤어. 꽁치 고등어가 엄청난 거야. 산삼보다 훨씬 나는 거야. 산삼은 안 먹어도 돼. 근데 고등어나 꽁치는 먹어야 돼. 그리고 산속에서 있다 보면 계속 밥만 먹고 좋은 나물 먹고 막 하잖아.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몸에서 막 짜증이 나. 뭐냐면 단백질 들어오라고. 그걸 우리가 옛날에 소증이라 그랬거든. 이게 뭔가 그냥 갈증이 심하게 나. 소증이라 그래. 그럼 계란이라도 먹어야 돼. 동물성이니까. 계란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산속에 있다 보면 계란 안 먹고 그런 놈이 계란간 고기가 먹고 싶은 놈들, 저런 놈들이 계란 갖다 오면 앉은 데서 계란 10개를 삶아 먹고 그러는 거 있지. 이게 뭔가 단백질이 필요한 거야. 그래 밥 안 먹는다고 막 큰일 나지는 않아. 그런데 단백질 안 먹으면 몸이 막 이상해져.